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투자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로 미국 연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실적 장세이고 대부분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투자의 시대에서 좋은 투자 방법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투자 초보분이든 고수분이든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론을 응용한 방법이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스타 펀드 매니저들의 90%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론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해리 마코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을 수식으로 구체화시킨 이론인데요.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크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작으면 수익률이 낮습니다.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도 부르죠.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A가 B보다 리스크도 크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이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 A와 B의 조합 비율에 따라 리스크와 수익률은 A와 B 직선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리스크는 없는데 수익률은 오히려 B보다 높은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0인 경우 두 직선 사이에서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상관계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상관계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곡선을 지나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0인 곡선과 비슷한 모양의 곡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곡선 위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즉 상관계수가 낮은 주식끼리 조합하면 동일하거나 더 낮은 리스크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학자들이 실무는 하나도 모르면서 책상에 앉아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현실은 이론이랑 다르잖아. 현실에서도 그걸 적용할 수는 있어? 그거 탁상공론 아니고?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벵가드사의 존 보글의 저서로도 나온 유명한 말인데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의 주식들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들을 다 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존 주식 한 주를 사는 데에도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를 사는데도 4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게 그럼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바로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단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히 미국에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인덱스 펀드란 주가 지수의 변동을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를 따르는 ETF인 SPY, IVV, VOO가 있습니다. S&P 500이란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개발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미국 500대 대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의 주가 지수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미국의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VTI라는 ETF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형주들이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과 장기 수익률이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서는 S&P 500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언제로 두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S&P 500의 과거 연평균 수익률은 7에서 10%였습니다. 최근 1, 2년만 수익이 좋은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의 평균이죠.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의 큰 하락장까지도 포함된 수익률이니 연 10%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내던 때도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4개월 만에 수익률이 10%가 넘어갔네요. 과거 어느 지점에서 샀던 그게 설령 닷컴 버블의 꼭대기나 장기 하락장이 시작하는 최고점에서 샀더라도 15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이 나는 구간은 단 한 구간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파워풀한 점인데요. 요즘 말로 구조대가 온다고 하죠. 특히 매달 기계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경우 하락장이 와도 큰 손실 없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S&P 500은 지수 그 자체를 직접 살 수는 없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는 SPY, IVV, VOO 3개이고 이 중 하나를 사시면 되는데
SPY는 수수료가 0.09%이며 IVV와 VOO는 0.03%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은 수수료가 저렴한 IVV나 VOO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P 500은 과거 통계적으로 스타 펀드 매니저들의 90%를 이겨왔습니다. 1987년에서 1999년 운용된 243개의 연기금 중 90% 이상이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고, 이 이후로 대부분의 연기금 포트폴리오는 80% 이상 인덱스 펀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은 승률이니 90% 이상의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투자 초보든 투자 고수든 가리지 않고 매우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아마 작년 코로나 불장에서 주식을 시작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ETF 수익률을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듯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S&P 500 수익률을 이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7년 뉴욕 헤지펀드 운용사인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10년간 수익률 내기를 합니다.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프로테제는 5개의 헤지펀드 묶음에 베팅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의 10년간의 수익률을 계산해 본 결과 S&P 500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으며 날고 긴다는 헤지펀드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2.2%에 그쳤습니다. 수익률도 매우 뛰어나지만 S&P 500의 최대 장점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기업을 분석하거나 대응하는 데 쓰는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본인의 가치 상승이나 여가 생활에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을 통해 본인의 수익률을 높여 시드머니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고 소개드렸으면서 계속 미국 주식인 S&P 500만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가 지수들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프랑스의 까크 지수입니다. 2000년, 2007년, 2020년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 박스에 갇혀있죠. 영국의 FTSE 지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탈리아 FTSE MIB 지수는 아예 하향 곡선을 그리네요. 아시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아베노믹스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버블 경제 시절에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도 2007년 주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요. 중국 심천 지수도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박스권이 형성되면 10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심적으로 매우 힘이 듭니다. 이에 반해 미국 S&P 500은 매우 가파른 기울기로 우상향해왔고, 닷컴 버블이 터지든 금융 위기가 오든 금방 회복한 뒤 전고점을 돌파해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기업 간의 격차도 더욱 크게 벌어져서 세계 시총 상위 기업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그래프가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100년 이상 누적되어온 통계값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미래에도 미국의 기업이 실적이 좋다는 믿음만 있다면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핏은 자신이 먼저 죽으면 아내에게 자산의 90%를 S&P 500에 투자하는 인덱스에, 나머지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주식들 보면 S&P 500보다 몇 년간 수익률이 높았는데 전체 지수 말고 최상위 주식 아무거나 사는 게 더 수익률 좋은데, 결과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최근 몇 년만 보면요.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네요. 10년 전, 20년 전 시총 1등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최상위 주식들이 지금도 최상위 주식입니까? 2000년도 시총 1위는 GE였습니다.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 회사죠. 지금도 1위입니까? 현재는 심지어 다우지수에서도 퇴출됐죠. 100년 넘게 다우지수에서 군림했던 기업인데도요. 상위권 10위 기업에 시스코 시스템즈, 시티그룹, 보다폰, 로열 더치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2010년도 시총 1위는 정유회사인 엑손모빌이었습니다. 현재는 2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상위 10위 기업에 페트로차이나, BHP, 중국공상은행, 페트로브라스, 중국건설은행도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기업들인데도 지금 들으면 많이 어색하죠? 100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인데도 말이죠. 현재 마가, 팡 이런 우량주들이 정말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유리한 업종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몇십 년 뒤에도 굳건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S&P 500에 투자해서 돈 벌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안 할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투자 방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시장 참여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말이죠. 정작 S&P 500을 들고 있어도 불장에서 개별주들이 떡상하는 것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개별주로 다들 갈아타더라고요. 정말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너는 S&P 500 몰빵했니? 라고 물어보면 저도 물론 아닙니다. S&P 500도 제 포트폴리오에 있긴 합니다만 100%는 아닙니다. 개별 주식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시장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희망하는 욕심 가득한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아직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S&P 500 ETF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 주식, 오늘이 가장 쌉니다. 감사합니다.